아니다 책방 사적인 관점으로 책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한 1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럭저럭 살고 있는 최프로입니다. 요새 골프 안 치시나요? 치죠. 아 많이 늘으셨다고. 제가요? 네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교수님하고 지금 연락을 못 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박사는 되셨나요? 아직인가요? 아직 박사는? 박사 수료생. 박사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임종금이라는 분이 쓴 대한민국 악인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악인이요? 네, 대한민국 악인 열전이라는 책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악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그 시기죠? 말해도 돼요? 네, 누구? 누구시대요? 누구? 악인 누구? 그게 아니라 이완용? 아 그쵸 그 일제 강점기 시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쵸. 악인.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 사람들한테 안돼 그런 다시 얘기가 한번 안 돼. 물어봐 주시죠. 그분들의 팬들은 아직 살아있잖아. 이완용 팬도 살아있다고? 팬이 있어?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은 대한민국 악인 열전이라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흔히 일제 강점기에 그쵸. 해당하는 시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임종금님이 서문에 이 책이 나오기까지라고 쓴 부분을 읽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해야겠다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임종금이라는 분이 기자신데 기자예요. 어디 기자세요? 경남 도민일보인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 진짜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15년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복 70년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7회에 걸쳐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취재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 7회 연재 기사를 쓰셨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책으로 출간하셨는데 이분이 이 취재하면서 이제 기사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후원하고 펀딩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뉴스 펀딩을 좀 받아서 이제 취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 펀딩을 받아서 이런 기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책까지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많은 분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진짜 딱 2장만 보고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겠다.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잊으면 안 되는 사람. 네, 그렇죠.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 뭐 좋지 않은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하면 누구 기억나세요? 이정재. 암살해서 이정재. 밀정? 밀정. 이완용 씨. 이완용 씨. 그러니까 사실 일제 강점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위를 했고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이완용 한 명에게 그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그쵸. 나머지는 분들은 싹 이제 숨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을사오적 뭐 그 정도에게 이제 딱 주고 나머지는 뒤로 숨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제가 이 책에는 아까 7회 연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명의 어떤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딱 2명 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한일등님이 마무리. 8번째? 네? 민족을 민족을 배신할
8번째. 제가요? 영광이다. 제가요? 만나 뵙게 되다니. 아, 여기 살아계신 분은 없지 않나요? 네, 다 가셨어요. 다 가셨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혹시 김종원이라는 분이에요. 진짜 처음 듣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친구 중에도 모르시네. 없어요. 네, 이분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1922년에 태어나요. 22년에 딱 100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경상북도 경산군. 경산군 대구 있죠, 옆이네요. 지금. 네, 경산시 있죠. 여기 중방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이분이 이제 1920년대니까 사실 일본이잖아요. 그쵸. 조선이라는 일제. 나라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살, 18살, 20살 뭐 그 사이에 1940년에 일본이 필리핀, 파푸아뉴기니를 침략하는 전쟁을 해요. 그리고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김종원이라는 분이 이제 일본군은 하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하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필리핀과 뉴기니에서 전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합군의 주요 작전이 뭐냐면, 찾아 들어가서 섬멸한다가 아니라 보급로를 끊고 얘네를 말려 죽이자였어요. 그래서 보급로를 끊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밀림이잖아요. 정글이고, 얘네도 숨어 있고 다가오는 건 숨어서 쏘기 쉽지만, 얘네도 나가서 연합군을 찾아서 죽이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안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물자가 고립됐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뛰쳐나가죠 어쨌든. 아니면 서로 반자리? 죽이나? 서로? 전멸이죠. 비슷한데 원숭이를 잡아먹고 인육을 먹었다고 자급자족을 해요. 했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약한 맞아요. 사람을 아픈 죽이거나.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먹으면서 버텨나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먹고 사실 버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 그렇죠. 증언도 많고. 근데 후에 이 사람이 거기서 사람도 먹고 살아남은 사람이야. 내가 인육 먹고 살아남았어 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좀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 이게 뭐 절대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겠지만 더 포악한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어떤 트리거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일본군 장교였잖아요. 1946년에 그 서울 경찰서에 교통과장으로 임명이 돼요. 교통과장. 왜 왜냐면 해방되자마자 그러냐? 다 자기들이 다 해먹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그쵸, 그렇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아무래도 독립한 그 기간이 굉장히 얼마 안 됐고, 사실 일본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되게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이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다 조선인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 민족 분열 정책이란 걸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인들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죽여버리기엔 아까운 거죠. 미국 입장에선.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구 계열의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그 계파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야, 너네 미국 나가, 뭐 소련 나가, 우리끼리 할 거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입지를 다 줘야 되는데 그치, 우리를 다스려야지. 배척해? 그러면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쪽 공산당은 저쪽에 붙었고, 그럼 이제 남은 거 소거해 가다 보니까 친일 이런 애들밖에 안 남는 거죠. 왜냐면 얘네는 지금 공산당한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승만 정권 내부에서 얘네를 쓰자는 아마 판단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직을 했고, 우리나라가 처음 될 때 일제의 친일 경찰 또는 친일 군인이 전체 병력의 80% 와. 가까이 됐다고 어쩔 수 하더라고요. 없는 선택이었군요. 미국이나 이렇게 강대국의 입장이나 그치. 정부에서 그렇죠. 살 길을 찾자 보니까. 그쵸. 치안 유지를 그렇다고 하려면
그렇다고 그렇죠. 그렇다고 진짜 길 가는 사람 중에 오늘부터 경찰 해보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러고 뽑기도 애매하고 공산당도 사실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공산당이 아니고 뭔가 경찰 조직이나 군사 조직에서 일했으면서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는 거죠. 만주파도 안 되고 소련파도 안 되고 그러면 친일한 애들밖에 안 돼서 선택지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경찰로 맨 처음에 복무를 하다가 이제 남조선 국방경비대라고 국군의 전신이에요. 국군이 되기 전에 이제 그 국군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거기로 가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일본이 되게 그 상하 관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려요. 지 부하들을 때립니다. 자기 부하들을 너무 세게 때리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좌천이 돼요. 보직 해임이 됩니다. 근데 국군 총사령관인 이제 송호성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아니다. 김종원 너라. 이만한 사람 지금 찾기 힘들다. 찾기 힘들다. 너라. 그래서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군에 복귀를 하고 48년에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공산당과 관련된 일인데 48년 나. 남노당 사건. 저쪽 남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4.3? 10월에 일어났고 순천 여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기회가 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보여줄 지금 필요성이 있거든요. 빨갱이를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빨갱이를 때려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륙작전을 펼쳐요. 경비정에 나눠서 여수시니까 경비정에 나눠서 부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상륙작전 하자 해서 자기가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이야?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때려. 잘했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했겠죠. 하지만 실패합니다. 잘하는 게 없네. 아니 뭘 잘한다고 송호성을 일 데려오라고 한 거야? 송호성 씨부터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닐까. 이 송호성이라는 분을 나중에 또 보실 일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분이 사실 김구계파예요. 김구계파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초대 국군 사령관이잖아요. 이분은 국군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불리지 않아요. 국군 홈페이지에도 빼요. 왜냐면 이분은 나중에 그 권력 투쟁이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밀려요. 밀리면서 완전 한직 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6.25 일어날 때쯤에 완전 한직으로 쫓겨나다시피 가요. 그래서 6.25가 터졌고 북한이 서울을 먹었죠. 그때 다른 부하 자기 진짜 아끼던 부하가 이 사람이 왜냐면 독립군이었으니까 부산 가자 했는데 나는 내 자리는 이제 없다. 이 나라에 군인으로서 내 자리는 여기가 마지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 지워졌냐면 북으로 갔다. 북으로 간 게 아니라 아니야. 거기서 이제 그럴 법했다. 서울에 있어. 근데 그 얘기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 서울에 있었는데 이 사람 가옥에 들어왔고 이 사람이 대남 방송을 해요. 투항해라. 나 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송성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평가절하된 거죠. 어쨌든 나중에는 좀 반역처럼 이제 해버렸으니까. 어쨌든 공산당에 협조를 했으니까. 근데 미국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협조했거나 그러진 않고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명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목소리로 했고 그렇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상륙작전을 실패하고 자 이제 본대가 와요. 본대가 와서 진화군 본대가 와서 자 여수로 들어가자. 그래서 오케이 너네
너네가 지원해줘. 우리 수색대 애들 넣어서 사살할 거니까 애들 박격포 쏴주고 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김종원 씨는 실망시키지 않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아군 해냈겠지. 수색대를 터트립니다. 아군 수색대를? 네. 그래서 중대장과 하사관을 전사시켜요. 아니 응? 같은 소속인데 네. 뭐 자살 폭탄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준을 잘못 했는데 잘못 별로 쓴 한 거죠. 거지. 어? 능력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었네. 두 번이나. 아니 두 번은 아니지. 네. 처음엔 그래서 실패하고. 두 번째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분명히 적한테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수를 했든 뭘 했든 작전을 잘못 썼든 어쨌든 이 사람이 쏜 포탄이 이 사람 부대죠. 이 사람 부대가 쏜 포탄이 다른 중대장과 하사관들을 죽인 거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잘못된 거죠. 왜냐면 위치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있었잖아요. 아니, 나 몰라 얘기해. 아니 이번에도 잘못 우리 쐈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디다 쐈어? 강릉에. 그래. 어떻게 깎는 사람들. 근데 그거 얘기를 안 해줬다가지고 사람들이 밤을 새서 무서워했다고. 맞아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죠. 네. 어느 순간부터 최프로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뭐야, 내 모양 생각이 우리는 합리적으로 잡혀. 합리적으로 저희는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뉴스에도 나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하나 물어보고 네. 싶은 게 여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무지해서 네. 이렇게 여순 사건이 실제로 그럼 그 북한의 그런 이제 공산당 세력이 네. 와서 한 건가요? 국민을 그래. 빨갱이로 국민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한 게 정말로 그 당시의 사고로는 어쨌든 반대 진영이었으니까 북한 그 계열이 그렇게 해서 정말 적으로 생각한 건지 아니면 나라 차원에서 여순 사건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14연대 국군 14연대예요. 연대죠. 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건 맞아요. 국군이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아마 그 공산당적 아니면 사회주의적 색깔이 좀 있었겠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진압하는 과정이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2명이 죽었고요. 2명뿐만 아니라 뭐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압을 했잖아요. 여수 시내를.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데 점령지를 먹었어요. 깃발 꼽는 거. 깃발 꽂고 점령지를 먹었지? 그럼 어떻게 해? 거기 막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색해가지고 빨리 아. 색출? 교육. 부역자 색출을 해야죠. 이 사람이 부역자 색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 모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기준으로 죽였는지 아세요? 어떤 기준을 뭐 이런 거 죽였을까요? 아니야? 자기는 알아볼 수 있다고. 관상이라는 거. 아니야. 너 눈빛이 이상해. 관상이 아, 질문을 하는 거야. 뭐? 김일성. 김일성 나쁜 사람 이렇게 해봐 이렇게. 김일성. 김일성. 그거 말고 이제 외관으로 좀 따지는데 어디 봤을까요? 빨간 색깔 옷을 입은 거야. 아니야. 외관? 또 어딜 봐? 외관을 외관. 보면 알아? 외관을 얼굴? 보고 마른 그 북쪽 계열의 얼굴 상이면은 잡아가는 거야. 눈 작은 거? 몽골 계열이야 이 사람 이러면은 이 뭐 인도 계열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젊은 남성은 대상이에요. 무조건 젊은 일단 남성. 젊은 남성을 일단 데려다 놓고. 젊은 남성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펴보라고 해요. 왜요? 왜? 손이 아 뭐 손이 거칠면 거칠면은 전투에 그게 그렇지. 있는 거야? 전투에 갔다 왔을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총을 잡거나 힘든 일을 했을 확률이 일을 근데 농사를 있었잖아. 지을 그치. 것 같은데 이때는 이게 이종원 씨의 생각인 거야? 이종원 씨의 기준이에요. 손바닥이 투박해? 뭐야? 네 농사 지었어? 그 당시에 네. 뭐 핸드크림이 있어 뭐 다 다 그냥 농사 그런 거지. 지었지. 농사 지었어? 안 통해 죽이고요. 그냥 그 다음에 너 바지 벗어봐. 왜? 안에 북한군이 나눠준 팬티나 군용 팬티 입었어? 죽이고요. 없으면 뭐 그냥 그 주면 다음에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예전에는 어이가 없다고? 그렇지
우리 뭐지 머리를 좀 자르잖아요. 머리가 짧아요. 죽여요. 북한 스타일이라서. 아니 머리가 짧으면 군대 가면 머리를 짧게 깎이니까 아. 그럼 더웠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진짜로 며칠 전에 머리를 깎았을 수도 있는 건데 머리가 짧아서 죽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좀 잔인한 게 이제 죽일 때 우리가 처형을 해도 요즘 같으면 사실 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본도로 목을 자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야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맞아요. 그거를 그래. 만족시키기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 정말 처단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처단하는 것도 잘 말도 안 되지만 지금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진짜. 어쨌든 남들에게 죽이고 목을 자르다가 이제 힘들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권총 아니면 기관총, 소총 갖고 와. 한 다음에 이제 썼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죽인 사람만 뭐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자리에서만. 그리고 어떤 새끼네. 네. 뭐 어찌됐든 참수한 용의자의 목을 자루에 담아서 미국 고문관한테 미국 군사고문단 있죠? 군사고문단한테 선물로 선물? 선물이야. 그리고 줘서 미국 사람이 진짜 제정신 아니다. 그래 그거 받은 미국 사람이 이게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머리를 미친놈이. 열었는데. 미군이 왜 쟤를 안 쏴 죽였을까? 그 자리에서. 그거는 또 미국의 그 주의에 좀 맞지 않죠. 다른 나라 분이니까. 그래서 전쟁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느 골목에서 청년들을 만났어요. 젊은 청년들. 골목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일본도로 싹 찔러 죽였어요. 그냥 왜? 만났는데 네, 그냥 만났는데. 몰려다니니까 뭐 이렇게 너네 그런 너네 거 비밀 조직이지 이런 거. 이 그럴 수도 정도면 있죠. 아유, 그 정도면 좀 망상증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여순 사건을 어쨌든 침투할 때는 박살났지만 부역자 색출할 때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승진합니다. 승진한다고? 승진하죠. 부역자를 부역자를 진압한 색출했잖아요. 거니까. 부역자 100명이나 색출해서 죽였는데. 그러면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그럼 해줬구나. 이 사람의 상관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상황은 송호성 씨고 이승만 씨? 이승만 씨죠. 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줬다고? 이러면 이제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자리에서 100명이나 죽였대 이러면 미친놈이다 할 것 같은데. 야 제가 한 거 맞아. 얘가 혼자 죽였다고 했을 어쨌든 수도 있어. 얘네 부대에서 그거를, 죽였다고 했겠죠. 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죽였을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나쁜 사람이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49년에 소령으로 진급을 해요. 그래서 부연대장을 맡아요. 그리고 그해 8월에 또 한 번 승진을 합니다. 연대장이 됩니다. 연대장이 되게 높은 거 아니야? 연대장이면 3,000명 좀 센 사람이죠. 지금은 대령 정도 돼야 연대장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23년대라는 걸 맞는데 이 23년대가 이제 빨치산이라고 하죠. 영남 지역의 빨치산 이걸 토벌하기 위한 연대예요. 이런데 일부러 애초에. 이런 데만 보내는 거. 그렇죠. 왜냐면 공산당을 다 죽이자 뭐 이렇게 한 거 했겠죠. 그래서 적이 얘를 쓰자. 있으니까. 얘뭐 겁내지 않고 갖다 써. 이거는 잘하겠지 뭐. 그래. 이런 일을 할 때는 뭐 일 잘하겠지 하고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950년 이제부터 진짜로 좀 본격적인 시작을 하시는데 나쁜 짓을. 네, 1950년 3월 14일 날 영덕에서 경북 영덕에서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3명을 체포했어요. 근데 죽입니다. 혐의가 있는데. 혐의고 뭐 재판을 따로 한 건 아니지만 처형했어요. 즉결 처분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때 약간 북한 인민재판식으로 영덕 유치장에 이제 구금자 33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 나와서 앉아서 봐. 한 다음에 저기 이제 뭐 너네 빨치산이랑 뭐 내통했지 하고 이제 3명을 죽이는 걸 보여준 거예요. 33명한테 유치장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근데 이때 이것도 조금 어이없는데 처형당하던 한 명이 진짜 공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죽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죠. 그럼 다 죽였어? 그래서 다 죽이진 않았어요. 2명 빼고 다 죽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구경하는 사람들을요. 걔는 3명은 당연히 처형이고 33명은 이제 신문해야 되는데 2명 빼고 다 죽여요. 그냥 열받으니까 열받으니까. 있을 거다. 이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죽이고. 그럼 어쨌든 같이 있었으니까 물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나? 그래서 보통 이제 아우슈비츠나 이런 거 봐도 구덩이 넓게 해놓고 자, 한 명씩 탕 이렇게 차례대로 가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뭐 일이긴 해도 좀 보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렇죠. 근데 그거 그냥 차곡차곡 쌓으려 그런 거 아니야? 뭐 묻기 편하니까 사실 처리하기 편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총 갖고 와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해요. 그러면 이제 피가 다 튀고 막 내장 나오고 화풀이한 거 아니야? 맞아요. 화풀이한 거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지.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년 3월이고 50년 5월에 또 거제시 공동묘지, 마전동 공동묘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43명을 집단 학살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영덕읍에서 보도연맹원 160명을 죽여버립니다. 160명 몇 다? 단위로 다니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5월 달에 43명, 그 다음에 7월 달에 160명,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까지 부산 마산 형무소 재소자 3,500명, 3,400명 가까이를 학살했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있겠죠. 3,400명이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산당으로 돌아설 경우 굉장히 큰 타격이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3,500명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부산 형무소에서 1,500명, 마산에서 최소예요. 최소 717명, 진주에서 최소 1,200명. 그래서 대략 3,400여 명 정도가 최소 학살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1950년도에 헌병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헌병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또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산 부산 형무소 재소자 학살에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 말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1950년 8월 달에요. 51년 3월 달에 산청 외곡리 학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6.25 때 같은데. 네, 맞아요. 6.25 때요. 그래서 피난민이 있었는데 이 500여 명을 버스 11대에 나눠서 태웁니다. 그리고 산청 외곡리라는 곳에 가요. 골짜기. 그 다음에 다 사살합니다. 그냥 왜? 피난 온 사람들인데 네. 북에서 내려왔으니까 막 그렇다는 그치.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새끼 있었죠.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아니 차라리 전쟁에 내보내던가 이게 뭐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기 산천 외곡리 학살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젊은 남자는 이미 다 군대에 끌려갔기 때문에 어린이와 그렇겠네.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노인이나.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여자와 어린이 등이 대부분이었고 이때 나온 말이 이 사람이 만든 말이 이제 골로 간다. 골짜기 골로 간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죽이면서 좀 프라이드가 있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백두산 호랑이라고 얘기하고 타이거 김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해요. 그렇죠? 어이가 없지만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거에 또 하는데 이 사람이 민간인 500명을 또 죽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존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사단에 얘기하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오죠. 왜냐면 500명 죽였는데 조금 들어보니까 그 일대에서 지금 죽은 사람이 얘가 지금- 지금 뭐 한 돌아다니면서 진짜 뭐 몇천 명씩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빨치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개가 있는 지역에서만 빨치산이 수천 명 거의 그치. 뭐 만 명씩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 뭐 기록을 뒤져 보니까 애들 패고 부하한테 욕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직결 처분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이제 뭐 밀릴 수 있잖아요. 전투라는 게 밀릴 수 있는데 밀리면 소대장한테 총을 쏩니다. 사병한테도 총을 쏘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밀리는 거 아니야 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진상조사단이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학살을 은폐해야 되잖아요. 진짜 빨치산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학살했다는 걸 인정해. 이 동네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방해. 가짜. 방해 어떻게? 가짜가 가짜 증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 매수. 그 사람들이 오는데 차를 막 공격해. 착한 군인 죽여. 것처럼. 국회의원을 죽여. 국회의원을 죽여. 암살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공격해요. 국군 한 개 소대죠. 한 15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되겠죠. 빨치산으로 위장시킵니다. 그리고 위장시킨다고? 네, 그 다음에 아. 기습해요. 그래서 뭐 죽이진 않았겠죠. 왜냐면 생각이 있으니까. 왜냐면 가서 위협을 주려고 했던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신들이 이 사건을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자기네가 돌아다녀 왔는데 전혀 없었는데. 맨날 얘가 학살만 하고 돌아다녔지 전투도 제대로 안 하던 놈이 갑자기 여기서 빨치산이 튀어나와서 국회의원을 하필 습격한다? 굉장히 미심쩍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로 재수사를 이루어졌더니 이 작전이 들통났고 김종원이 이제 징역을 받습니다. 몇 년 받을까요? 국회의원을 공격했어 감히. 그래도 조금 받을 것 그 같은데.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학살이 증거 없다는 걸 또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했다 이렇게 연결이 당연히 되지 않나? 아니 근데 학살을 한 걸로 지금 벌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국회의원 그래. 공격했고 거짓말했고. 근데 학살한 거에 대해서도 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재수사가 됐다고 했으니까. 별로 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 당연히 역사는 그렇게 통쾌하지 않더라고. 맞습니다. 5년? 너무 많이 찍었어. 아 진짜? 3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좀 3년의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이고요. 그래서 야. 30년을 쪼개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이제 경북 영덕 지역에서 이제 되게 군생활 6.25 전쟁 때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연대가 고지를 뺏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소대장을 직결 처분합니다. 그리고 사병도 같이 직결 처분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23년대 지휘관이잖아요. 연대장이잖아요. 이제 뭐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일본군식 반자이 돌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약간 칼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의사계로 가는 거지. 총 맞아도 돼. 뛰어가서 그냥이라도 죽이고. 정면으로 정면 승부한다는 거예요. 그총 쏘는 사람 막 뭐 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돌격하면은 막 영화에서 보듯이 이제 갑자기 다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고 얼마나 사실 성공률이 낮은 확률이냐면 보세요. 박사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총알을 머리 위로 전쟁에서 절대 이렇게 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쏘거든요. 전쟁을 해보면 무서우니까. 아 머리 위로 쏜다고? 사실 이렇게 쏴요. 그래서 숨어서 쏴요. 숨어서 전쟁을 총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은 10만 발에 한 발 정도예요. 사실. 10만 발, 누가 전쟁 나가서 이렇게 쏘겠어요, 사실. 전쟁도 참호전인데. 이렇게 쏘겠죠, 다 무서우니까. 근데 10만 발당 한 발인데, 그것도 옆에 있던 돌에 총알이 맞아서 내 머리에 들어오는 확률이랑 거의 들어오는 것들, 거의 그 정도예요. 그 정도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완벽하게 숨어서 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반자의 돌격이라는 걸 하면 내 몸을, 그럼요. 정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기관총이나 이런 데는 구멍을 요만큼만 딱 뚫어놓거든요. 그러면 걔네는
눈구멍 있고 총구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쵸 두두두 다 쏘는 거죠. 그럼 다 사실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해요. 작전 장교가 중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헌병한테 작전 장교 사살해. 아니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래.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 근데 군부대도 그런 법이 있지 않나? 군법이? 이렇게 그럼 막 죽여도 돼요? 즉결 처분이 되니까 명령 불복종이잖아요. 그래서 헌병이 총을 꺼내는데 이 작전 장교가 누군지 모르지만 작전 장교도 같이 총을 꺼내서 써요? 쏘려고 합니다. 그런 대치 상황이 이어졌대요. 근데 어쨌든 후에 뭐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죽었다는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군사고문단이 본국에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부하에게 가혹하고 전투에 비겁하며 전술적으로는 두뇌가 없고 부하로부터는 원성이 높다. 멍청한데 죽이기만 계속 죽이네. 그럼요. 그리고 끝없이 후퇴하며 전투할 때마다 연대장이 사라져서 찾기 힘들다. 자기가 도망가서. 뭐 그런 거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덕을 빼앗기고 뭐 전투에서 지고 그러면서 23연대장에서 결국 해임돼요. 근데 우리의 든든한 백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 달에 바로 대령으로 승진을 아니 시켜요. 왜? 자기도 도망가는 거 좋아하니까 동지 같아 보였나 보지. 그렇다기보다는 공산당 반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야, 그 대통령 전쟁에서 죽어 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 쓸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가 우리 국군을 다 죽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 한 명씩 전투 있을 때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이기냐. 아니 그리고 얘 말고도 빨갱이라고 이렇게 하고 때려 잡을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뭐 사람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령으로 승진시키고 심지어 승진을 시켜줘서 복귀도 아니고. 헌병 부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하필 또 헌병이야? 대령이고 헌병 부사령관이에요. 와, 이런 이 못된 사람 나이가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28입니다. 28에 대령 달았어요. 진짜 게임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그럼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심하네. 부산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또 왜냐면 경남 뭐 지역 계엄사령관도 하고 이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부산까지 밀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28살에 사실 이승만이 직접 와서 대령도 달아주고 이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 부산 지역에서는 이 사람의 기사를 일면에 실어주는 게 예의였대요. 관례였어요. 매일. 거의. 진짜? 잘한다. 우리 김종원 뭐 대령 잘한다. 타이거 킴. 뭐 공산당을 때려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근데 서울이 뺏기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려왔어. 맨날 학살해. 그럼 부하 죽인대. 가서 봤어. 진짜 죽여. 그럼 평판 들어보니까 이상해. 제정신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서울에서? 그 아니, 기사를 죽이러 내려왔으니까 부산에 이제 지점이 있을 거야. 아. 부산 지점에서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연합신문 부국장이랑 기자를 불러서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못하지 않나? 때리고 때려서 중태. 혼수 상태죠 거의. 혼수 상태로 아니 만들어버리고. 자기 같은 부하도 아니고. 그럼요. 기자랑 국민들도 죽이는 마당에. 부국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래서 기자들이 항의하니까 이승만이 나서서 내가 관리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대요. 대통령이 그럴 정도야? 아니 이승만 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어린데 뭐 이제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산당 잡겠다 하고 이러니까 예뻐했겠죠.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한테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총질도 했대요. 근데 특별 사면해 줍니다 또 이승만. 아니 근데 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아무렇게나 총질을 하고. 분노 조절 장애 아니야?
진작에 근데 잡혀갔어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총질을 했다는 건 왔을 때 그런 습격했잖아요. 거? 거기 감옥에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면해줬다, 죄를 아예 없어졌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방될 때 특별 사면으로 이제 뭐 사면될 때 이 사람이 군대 내부에서도 반대가 엄청 심했대요. 그럼 돌아오면은 그럼 다 아군 죽일 죽이고, 텐데, 다 죽일 텐데. 그치, 사기 죽이고 맨날 뭐 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했는데, 특히나 당시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죠. 지금 사실 거의 전시니까 거의 대통령 바로 다음 군에서 통수권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이면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절대 안 돼. 얘는 풀어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뜻인데 뭐 또. 이승만이 여기서 진짜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로 명언을 씁니다. 이승만이? 이승만은 여기 악인전에 이승만은 없습니까? 그 이 사람 너무 사람은- 알려줘서. 이 사람은 진짜 명언을 써요. 저 진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속담 중에 개똥도 뭐 약에 약에 쓰인다. 그러니까 약에 쓰려면 없다잖아. 그렇다기보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으니까 없는 거지. 빨리 개똥 가져와라. 데려오라고. 이 김종원이라는 분을 어떤 분과 비교했어요? 누구? 맞춰보자. 어떤 계열의 사람인가? 뭐 군인이죠. 이순신? 정답. 그래, 이순신을 거디. 이 사람이 짤짤을. 성명 발표하려고 이승만이 직접 썼는데 직접 초안을 마련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김종원이라는 사람은 애국충정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충무공 이순신과 견줄만 하다. 나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이승만도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맞아. 아니니까. 박사.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새끼 좀 이상한 새끼인데 나도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니 얘 잘해주자. 감옥에 있잖아. 야 감옥 재수고 뭐 간수 다 죽이고 나서 대통령 죽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한다고?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민심을 잠재우려면 가스라이팅을 대중에게 하는 거지. 사형을 시켜야지 민심이 잠잠해지지. 죄가 얼만데. 진짜 충무공 이순신이 약간 이용됐다 그러긴 하더라고. 최근에 이런 것들이나 애국충정, 애국심 이런 거에. 그렇죠. 진짜 이순신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어디 이런 잡범한테. 여기 약간 나는 아까 3,000명, 4,000명 죽였다 했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아우슈비츠급 아닌가 한반도에서. 반란인데 국민을 죽인 건데 대통령이 감싸준다고? 똑같은 놈이구만. 근데 이게 또 당연히 뭐랄까 정당화되지는 않는데 뒤에서 얘기하려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다 열받아서. 화가 너무 나셨으니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이때 시대상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946년에 미 군정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요.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요. 딱 독립하자마자. 그러니까 뭐지? 물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미국이 생각할 때는 자유가 많아서 좋겠지. 자유가 많았으면 좋겠죠. 사회주의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회주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회주의가 78% 가량 나와요. 전 국민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그랬던 거죠. 그 시기에 국민의 80%가 사회주의를 찬성한대. 그러면 사실 그치. 친일파 애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지. 왜냐면 얘네는 사회주의 가면 무조건 다 죽어야 돼. 친일 지주였으니까 다 죽어야 돼. 자식, 가족, 친척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 역설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든 다 없애버려야 맞아. 되는. 전 국민의 80%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굴 죽여도 사실 말이 되는. 엮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얘 사실 죽여놓은 다음에 얘 빨갱이였어. 얘 공산당원이었다고. 이러면 사실 뭐 죽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고 이승만도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왜 이 사람 이런 무능력한 사람을 좀 그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이 좀 있지만 근데 뭐 선택지가 많이 없었을 거다라는 그냥 그런 추측? 단순 추측? 저도 보면서 화가 좀 났는데 한 2번 봤는데 2번, 3번 보면서 계속 시대상도 좀 보고 하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라는 게 먹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빨갱이라는 말도 없었을 거고 그럼요. 그거를 배척해야 될 게 아니라 나랑 그냥 생각이 다른 그냥 그렇게 전쟁 없이 각자 그치, 이렇게 당이 있었으면 다른 뭐 얘는 공산당 나는 뭐 자유당 뭐 이렇게 그래, 막 유럽은 사실 국회 구성 중에 공산당이라는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당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한다는데 왜 민주주의인데 제약되는 민주주의잖아 우리는. 절대 그런 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조선 공산당 근데 그런 성향의 그치. 당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죠. 그냥 뭐 독일에서 하든 약간 금기어가 됐잖아. 그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대학살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한국 전쟁인 거니까.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놀랍긴 놀랍다. 나는 처음에 태어난 게 일제강점기 중간이라서 얘가 뭘 했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뭐 얼마나 팔아먹었겠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56년에 치안국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때려잡았겠네. 네. 이 사람이 진짜 기고만장했구나 느낀 게 이 사람이 치안국장이면 경찰의 총수예요. 경찰청장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안총감. 치안총감이죠. 치안총감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뭐 하냐면 경찰청장인 거지. 이 사람이 순시를 해요. 근데 이렇게 뭐 순시를 해요. 그리고 아무 파출소 딱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파출소장이 있고 뭐 내가 아는 최프로님이 순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은 어깨에 계급 마크를 달아놓거든요. 이걸 떼요. 누구 걸? 파출소장 거를. 소장 거를. 파출소장 뗀 다음에 너 오늘부터 소장이 뭐 뭐야? 경감이야. 그리고 순경 내가 아니까. 아는 사람이라서. 아니까 너 오늘부터 나는 소장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어떡할까? 그러니까 순경인데 갑자기 내일부터 소장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달아주고 뭔가? 그 다음에 부활 뜯어주지.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뭐지? 자기 부하들이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치안 총감이잖아요. 경찰서장 말 안 듣죠? 팹니다. 그래도 죽이진 않네. 경찰서장을 패요. 소장 엄청 높은 사람 아니야? 그쵸. 시나 시의 한 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때 나이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 이때도? 네, 그치. 50몇 해봐야 뭐 30대 중반? 아니죠, 30? 계산해보면 34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 이야기 끝에 네. 얘 죽는 거 나옵니까? 네. 오케이. 편안하게 죽는 거 아니야? 기대하고 있을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찰국장으로 뭐 잠깐 있을 땐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무능력하고 진짜 세상에 관심 없고 진짜 어리석은지를 알 수 술도 있는 좋아했나? 6시만 땡 하면 그렇겠지. 술 마셨나?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난리 나는 그 단어 인플레이션. 인플레 때문에 시민들이 힘들어한다. 이때 당시에는 왜냐면 전쟁이고 하니까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힘들었겠죠. 근데 인플레 때문에 시민들이 힘들어한다라는 보고가 올라와요. 근데 경찰청장한테 네, 또 올라가겠죠. 이 사람한테 올라왔어요. 치안 치안총감이니까. 인플레가 뭐야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더 심합니다. 내가 해결할게 이런 거 아니야? 인플레 그 새끼 잡아와. 잡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잡아서 걔만 걔 좀 죽이면 죽여줬으면 좋겠다. 잘 죽이잖아 얘. 그래서 인플레 그 새끼 잡아와. 했다는 어떤 외국 사범인 줄 알았나? 그렇죠. 인시. 인시. 그래도 한국 사람이 플랜 없었을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 잡아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부하 직원 아무나 잡아간 거 아니야? 혼날까봐. 이 명찰 서로 파가지고 인플레 우리가. 인플레예요 인플레.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56년에 이걸 경찰 치안총감 이런 거 하면서
장면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가 피습당하는 뭐 일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뭐 붙잡힌 범인이 김종원이 배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종원이 나 아닌데 했고 뒤에 누구 있어요? 이승만. 이승만 있죠. 그러니까 나 아닌데 하면 끝이에요. 이승만이 시킨 건가 그럼? 그러게 반대 그랬을 수도 진영에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이승만 나쁜 놈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장면 그 내각으로 피습의 어떤 재조사가 일어났고 결국 김종원이 했다는 얘기가 드러나요. 진짜 한 거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4년형을 받고 복역을 합니다. 1900 왜 또 4년 60년. 네. 근데 이 사람은 61년에 당뇨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 돼. 굉장히 진짜요? 즐겼겠죠. 그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죽일 순 없어. 3년 있다 병부석으로 나와서 병구소? 네. 그리고 3년 있다 죽어요. 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고 인터넷에 돼 있고 이 책에는 조금 뭐 뉘우친 듯한 어떤 흔적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뉘우쳐도 똑같아. 어쨌든 왜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아마 개신교인가 그 종교에 귀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이제 그게 뭐 다 사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요. 쇼지 쇼. 그분 네. 있잖아 왜 계신 비난받는 분 한 분 이름 까먹었어. 이근환인가 김근환인가 그분도, 고문기술자였잖아. 고문기술자였잖아. 그 네. 사람도 개신교 여기 해가지고 엄청 비난받고. 그쵸. 근데 뭐 속마음은 뭐 아니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뭐 몰라도 어쨌든 살아계신 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사실 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41살에 당뇨병으로 죽었으니까 사실 너무 잘 먹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당시 60년대에 당뇨병으로 죽을 41살에 당뇨병으로 죽으려면 진짜로 엄청나게 잘 먹여야 돼요. 엄청나게 살도 찌워야 돼요. 사실 100kg 돼야 돼. 당뇨병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뭐 패스트푸드도 너무 흔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도 너무 깔려있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건데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거든요. 그치.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은 아니 없지만 근데 뭐야 저기에 징역 살면서 어떻게 당뇨를 그래. 걸리지? 통증하셨네. 100kg 진짜 되셨겠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튼 결국 뉘우치지 않고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화 감독 중에 구본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몰라요. 오케이. 왜 이름을 들어본 것 같지? 그래서 뭐 다큐도 좀 김교환 찍고 때문인가 보다. 그런 거. 독립영화도 뭐 몇 편 찍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 중에 이제 자기 최측근이 있다. 친척 어른 중에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어린 마음에 우리 뭐 친척 중에 누가 구씨가? 구씨가 이제 친척인데 뭐 이제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그리고 매번 벌초하러 갈 정도로 챙겨줬대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진짜 내가 이제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면 좀 해봐야겠다 하고 찾아본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이분에 대해서 행적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충격받았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자기가 영웅이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되게 좀 영웅이라고 섬기기에는 되게 힘든 행동들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보수 진영에서 그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뭐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정권을 잡은 그 시기에도 왜 빨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죽였으면 다 영웅급으로 사실 칭찬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조차도 그 학자들조차도 야 얘는 빼, 얘는 안 돼. 그 정도로 그래.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학살을 많이 좀 자행하고 했던 분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건 이승만이 잘못했네. 이승만이 잘못했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봐줄 게 있고 아니 이
아니 산청학살 뭐 이때 어떻게든 잘라냈어야 했었네. 이땐 사형도 가능했을 텐데. 진상조사. 아니 국회의원을 공격했는데 음, 그 어떻게 그래? 그지. 나는 가끔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이런 사람은 능지처참을 당했으면 좋겠어. 그 이때는 사형제도가 존재했었으니까 그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난 왜 조선 사형의 찬성이야. 조선사. 그 황소해가지고 이거. 그거 뭐 그게 이 능지처참. 사람은 조선시대 때 가까이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거에 맞게 해도요. 나쁜 사람이잖아. 아 근데 아니, 그렇게 근데 조선시대 법이 가혹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죄를 그 값어치만큼 되돌려준다는 성향이 강한 거지 막 잔인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정말 나쁜 자식한테 하는 거니까 이 나쁜 자식이니까 그런데 요즘 그래. 나쁜 대우를 좀 맞아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악인이다.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고 이 책의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분이라서 이 제일 약한 분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마지막 분은 대체 누구지? 보통 그렇지 않나? 어느 정도 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조선 사람이었고 조선 민족이었고 어쨌든 자국민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안타깝고 사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올라가고 누구한테 올라가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올라가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직종에 있든 어느 직종에 있든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빨리 승진해서 사장 달아야지 아니면 뭐 내가 이사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밑에 있는 애가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이걸 통해서 그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넓은 범위를 관장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면 그쵸. 좋겠는데 그냥 성취욕 하나로 올라가는 세상이다 보니 아니 뭐 그런 거 못 봐도 돼. 학살만 안 해도 돼. 이게 뭐야? 진짜. 그렇죠. 아무튼 나쁜 사람을 오늘 듣게 돼서 네. 저녁인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케이. 기분은 안 좋지만 또 되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단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본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다음 악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